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상클 상담소 시간인데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보고 법률적인 해결책 전문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상클 상담소의 상속 법률 전문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 오늘 내용 보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 없이 유언장 잘 남기는 방법, 유언장 쓰는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니까요. 이게 사실 죽음이라는 게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냥 뭐 자연의 섭리잖아요. 네.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사연 들려드릴 텐데요. 실제 사례를 저희가 좀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젊어서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몇 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함께 살게 됐습니다. 남편 쪽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보낼 즐거운 시간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행복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함께 살다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겁니다. 왔니? 너희 아버지 어떡하니? 엊그제까지도 건강하셨던 양반이. 아유,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회복되실 가능성이 크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치료해야지. 재활도 하고. 아니, 아버지 못 일어나시면 갈 곳 없어서 그래요? 지금 계신 집 아주머니 집 아닌 거 알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바로 나가실 수 있게 미리 준비나 잘 해놓으세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너희 아버지 살리려고 이러지. 내가 나아쉬어서 그러니? 남편의 큰아들뿐 아니라 다른 자식들도 남편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그저 재산 얘기만 하더군요. 누워있는 남편이 참 불쌍했습니다. 가망이 없다는 남편을 저는 열심히 돌봤고 남편은 자식들이 괘씸해서인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재활치료를 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괘씸한 놈들. 니들이 자식이냐? 니들 나 누워있는 동안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지. 내가 괘씸해서 다 털고 일어났어. 김 변호사님 준비해왔죠? 유언장 다시 씁시다. 네? 다시? 아버님 다시 쓰자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김 변호사님 제가 말하는 대로 잘 받아 쓰세요. 사실은 아내에게 이 집을 포함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상속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저 새놈들한테 3등분해서 상속한다. 자, 증인도 잘 들으셨죠? 유언장도 다시 쓸 정도로 의식도 좋아졌고 그렇게 잘 회복하는 줄 알았던 남편.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면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날 남편의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아이, 아주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언제까지 이 집에 계실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준 집이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다들 이래? 봐봐 이거 봐. 결국 재산 때문에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던 거네. 제 변호사가 그러는데 그 유언장 효력 없대요. 아줌마는 재산 한 푼도 못 받는다고요. 이 집에 올 때 가져왔던 집만 딱 빼고 당장 나가세요. 사실혼 남편이 사망 전 남긴 유언장 증인까지 세웠는데 효력이 없다네요.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제가 나왔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상담자 그리고 세상을 떠난 남편이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거를 동거 하는 관계? 사실혼 네네. 관계의 그런 남녀인데 두 사람이 함께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항상 나중에 재혼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게요. 자녀들의 반발이거든요. 네. 혼인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자녀들의 상속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들의 반발이 하도 심하니까 돌아가신 분은 그 상담자랑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사실혼 남편분이랑 그 행복한 노후 생활을 그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분이 병석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떠나시게 된 거죠. 사망하게 됐고. 근데 이렇게 뭐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을 추스릴 겨를도 없이 네네. 그러니까 그 남편 쪽에 그러니까 사실혼 남편의 자식들은 재산 얘기부터 대뜸 꺼낸 거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혼 남편 이분 자식들이 좀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간호할 생각을 안 했대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상담자가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또 자식들이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그 남편분이 병상에서 일어나셨잖아요. 네. 그동안 그 거동은 불편했어도 자식들 하는 그 꼴을 다 그대로 보셨던 거죠. 괘씸하니까. 그래가지고 상담자 앞으로 유산 남기겠다는 유언장 쓴 거고요. 마음 같아가지고는 상담자한테 모두 다 주고 싶으셨는데요. 자식들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주기로 했고 또 자식들은 이런 상황 보고서도 아버지한테 좀 찍힐까 봐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법률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정성껏 유언장까지 남겼는데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유언장은 무효다. 재산을 전부 자신들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유언장이 효력이 없다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요. 원래는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대상이 아니기는 한데요. 그렇죠. 이 사건은 유언을 남겼잖아요. 그럼 유언을 남기게 되면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사실혼 네. 관계인 경우에도요. 예.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네네. 문제는 예. 유언장이 뭔가 잘못됐다 요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아까 저희 뭐 그림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변호사도 네네네. 왔었고 예, 예. 증인들도 있었고요. 왔었고 네네.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일단 뭐 유언장 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요. 예, 예. 유언장은 모두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자필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자필 증서라는 거는 유언하시는 분이 손으로 다 쓰시는 겁니다. 네. 내용을 다 쓰는 거고요. 또 녹음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녹음 기기를 이용해서 음성으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고요. 네. 요새 스마트폰으로 영상 촬영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영상 촬영도 녹음 방식에 포함됩니다. 아하. 예, 그리고 공정 증서 방식이라 그래서 시내 지나가다 보면 뭐 공증인과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예,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을 받는 방식이고요. 네. 또 네 번째 방식은 이 비밀 증서라는 게 있는데요. 유언을 작성을 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자식들이 못 보게 봉인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 마지막 그 구수 증서에 의한 방식이었거든요. 네. 구수라는 게 이게 질병이라든지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이요. 다른 방법의 유언을 못 하겠다. 예. 그러면요. 그 누워 있는 상태에서 증인이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방식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유언장이 그 요건이 무척 까다로워요. 네. 요건 못 갖추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거든요. 네. 이 돌아가신 분 그 변호사도 부르고 나름 준비를 잘 하셨는데요.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예, 뭐 또 증인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네. 증인도 있긴 했는데요. 이게 이 사건이 유언장 내용을 받아 적는 방식이잖아요. 네. 이걸 구수증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요. 다른 4가지 유언 방식이 가능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 예, 이를테면 유언하시는 분이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다. 네. 말씀은 하실 수 있는데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 구수증서 받아 적는 방식이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손으로 쓰실 수 있다. 네. 녹음하실 수 있다. 다른 방법이 가능하면은 받아 적는 방식은 전혀 그 허용이 안 돼요. 아. 이 사건 지금 스토리 보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이 그 유언을 할 당시에는 상담자가 간호를 잘 하셔가지고 네. 건강을 회복했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 재산 탓하는 그 탐하는 자식들한테 호통까지 치셨거든요. 후지람도 치고.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경우는 직접 자필을 쓰실 수 있었어요. 예. 자필을 쓰는 게 번거로우면은 녹음하는 방식도 가능했거든요. 네네. 이 거동이 가능한 상태였는데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는데 받아 적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효력이 부인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신 5개 방식 중에 하나를 그냥 아무나 그냥 택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직접 자필로 쓸 수 있거나 그러면 아까 좀 말이 어렵지만 구수증서 그러니까 말하는 걸 변호사가 받아 적는 그 방식을 쓰면 안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아, 거기서 차이가 있었구나. 아니 우리 양영희 님도 예, 예. 뭐가 문제지? 라고 도대체 그러니까요. 유언장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증인으로 참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뭐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그리고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네네. 유언을 받아 적었고 증인도 2명이나 있었고 그래 아까 아버지 맞습니다. 역할 하셨지만 네. 증인도 잘 들었죠까지 네. 확인도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법적 효력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게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아.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결국 상담하시는 분이 졌어요. 음. 이건 그 유언을 할 때 증인으로 참석하셨던 그 변호사가 실수한 거거든요. 아. 그 변호사가 유언 방식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 변호사 잘못이 크고요. 네. 그 당시에 그 변호사 참석하셨던 분이 녹음기만 켰어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유언을 하시는 분이 말을 잘 할 수 있는 상태고 글씨를 손글씨를 쓸 수 있는 상태면 네. 아까 말한 그 변호사가 받아 적는 방식은 하면 안 됩니다라는 게 지금 오늘의 어떤 요점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상담자 아까 여성분이 네. 사실혼 남편을 아주 극진하게 간호를 했고요. 네네. 그런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사실혼 남편도 내 재산 상당수를 이 여자에게 주겠다 네. 그 의사를 표명을 한 건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 형식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전혀 효력이 없는 건가요? 예, 안타깝지만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와. 그래요? 네. 상담자는 사실혼 관계잖아요. 네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전혀 없고요. 네.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게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갖추려면은 모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건을 못 갖췄으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요. 그럼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네. 어떤 방식으로 유언장을 썼어야 됩니까?
뭐 제가 보기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가장 간편한 방법은 녹음에 의한 유언 방식이었습니다. 아. 제가 아까 자필 증서 방식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자필 증서 방식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어. 제가 보기엔 녹음하는 방식이 제일 좋고요. 또 녹음을 하실 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네. 녹음기만 켜지 마시고 스마트폰으로 촬영까지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말하는 분의 얼굴도 보이고 그 목소리가 같이 들리니까요. 네. 보다 그 신빙성이 높고요. 오히려 나중에 좋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식들 입장에서 아버지 얼굴이 보이는데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데 딴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다만 이렇게 그 녹음하는 방식을 하시려면요. 증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증인이. 그리고 녹음하는 내용에 증인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돼요. 증인 목소리. 그리고 증인은 이 유언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가장 안전한 방식은 네. 공정증서에 의하는 거거든요. 공정증서 아까 말한. 그 흔히 공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시내 지나가다 보시면 공증인가 변호사 사무소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 공증하는 변호사님들 보면요 출장 공증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자택이나 그 병원으로 방문해서 공증하시기도 합니다. 공증 말고 이게 다른 방식으로 유언을 하시게 되면요 그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다른 상속인들이 승복을 못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 소송 과정에서 그 유언장의 효력이 부인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아까 5가지 그 유언장의 종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간단한 방법은 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네. 촬영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쉽게 말하면 공증, 예. 공정증서라는 걸 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유언장의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네네. 이 아까 5가지 방법, 다른 이 방법들도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요 요건을 지켜야 된다.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제가 뭐 고시 공부할 때 정리했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예. 먼저 자필 증서를 보시게 되면요. 네. 그 모든 내용을 유언자가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는 워드로 쓴 다음에 도장을 찍잖아요. 예. 네. 그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드로 친 다음에 끝에만 뭐 도장을 찍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됩니다. 아, 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나중에 누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자필 증서에는요. 주소를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주소를 주소. 안 쓰시게 되면 유언장이 무효가 되고요. 예. 예전에 그 강동구 암사동 사시는 분이 네. 강동구 암사동에서 이렇게 썼다가 유언장이 무효가 됐어요. 디테일한 세부적인 주소를 다. 이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아하. 상세 주소까지. 그다음에 네. 녹음 같은 경우에는요. 그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 네. 본인의 이름, 그다음에 날짜 모두 육성으로 녹음을 해야 되고 아하,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인 목소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 촬영을 하게 되면은 두 분 다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장소 이런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예, 장선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공정증서. 예, 공정증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언 내용을 공증인이 받아 적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증인이 2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증인 1명 그리고 증인 2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증인도 사인을 해야 됩니다. 아하. 역시 증인 같은 경우에도 유언이랑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그 공증 사무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변호사 사무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 서초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접 유언하고 싶은 분이 가서 하기도 하겠네요. 예. 가서 하시기도 하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락드리면 출장 출장을. 공증도 가능합니다. 아하. 또 어르신들이 몸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네. 보니까. 네네네. 아하. 그리고 비밀 증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예, 비밀 증서는요 유언장 내용을 자식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예. 자식들한테 효도받으려고요. 네. 그런 경우는 유언장을 쓰신 다음에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봉인 같은 거 많이 하죠. 네. 봉인을 하는 거고요. 예, 봉인했을 때 그 안에도 역시 그 2명 이상의 증인이 날인을 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봉인한 날로부터 5일 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네네. 갑자기 딱 사망하고 나면 변호사가 와서 자 그러면 유언을 공개하겠습니다. 요게 쉽게 말하면 그 비밀 증서의 종류라고 보면 그렇죠. 뭐 공정 증서도 있고 아마도 비밀 증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저 네. 사실 저랑 비슷한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네. 안태균 님이 아까 변호사가 왜 그걸 몰랐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네. 네. 사연자 그 남편이 그 유서를 남겼을 때 다시 네네. 남길 때 네. 변호사는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실수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변호사한테 나중에 좀 뭐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후속 사건에서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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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변호사가 그 유언장에 대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실 때 네. 네.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가셨으니까 이분은 사실 좀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아까 말씀하신 거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스마트폰으로 네. 녹음도 좋지만 요새는 뭐 동영상 촬영이 간단하니까요. 동영상 촬영하는 것이고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 내용 그리고 성명, 연, 월일 모두 육성으로 녹음해야 되고 증인도 나와야 된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네. 겁니다. 그리고 자필로 쓰실 때는 주소 꼭 기재하셔야 네, 된다는 디테일한 거. 그 동호수까지 다 끝까지 다 적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가장 간단한 건 잘 모르겠으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딱 그 법적으로 다 완전히 요건을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유언장 요건이 이렇게 까다롭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사도 헷갈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방식의 유언장을 작성할지 결정하시기 앞서서 네. 법률 상담가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유언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섭리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오늘 내용 보시고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져봐야 될 게 많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